72페이지에 보시면 72부터 뭐 제망매가 73에는 뭐 가실이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단 72의 오른쪽에 필기할 공간이 좀 있잖아, 그지? 좀 많지.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게 고전 시가라 그래, 시가. 근데 현대시는 현대시가라 아니야, 그냥 현대시라 해. 근데 고전시는 왜 가라는 걸 붙이냐면 처음부터 뭔가 기록했다라기보다는 뭐 노래로 불렀거든.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고전시가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고대가요라는 게 붙어나. 고대가요. 지금 갈래 특징 정리하는 거거든. 뭐 고대가요, 그 다음에 향가, 고려가요 쭉 해가지고 요 갈래상의 특징은 정리를 해야만 하는 게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쌤들이 얘네들이 갈래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한 문제씩 꼭 나와요. 갈래 비교하는 거. 고대가요, 그 다음에 향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고대가요는 거의 안 나와요. 자, 향가부터 볼 텐데 이 향가에 걸리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72페이지에 있는 제망매가. 자, 향가 민경 어떤 시대에 인기 있던 노래였겠니? 향가. 이거 안 보면 너네 뭐 삼국사 하지 않니? 고려. 고려전 신라. 신라 그 통일신라. 통시. 요때 이제 인기 있던 뭐 멜론 탑 100 정도 통일신라 시대. 자, 물론 이제 고려 아주 급 초반에 이제 사라지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통일신라 시대에 뭐 인기 있던 노래이다, 향가가. 자, 두 번째 특이한 게 이 향가라는 거는 기록을 했는데 향찰이라는 걸로 기록해서 향찰. 서영이라는 정준이 놀러갔고 지오 이지오 할 때 너는 한자에 우리 음을 부르는 거야, 뜻을 부르는 거야? 부르는 거지. 뭔데? 무슨 지야? 알지. 오는. 알고 지을. 그래요. 넌 철학과 가면 되겠네. 가시면 안 됩니다. 향찰이라는 게 뭐냐면 한자의 음을 활용해. 근데 음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음과 뜻을 모두 빌렸었어요. 음과 뜻을 모두. 예를 들어 뭐 요거 한다면 우리는 그냥 돌석자 세을자 되는 거잖아. 근데 음과 뜻을 빌린다면 이 돌석자지. 그럼 뜻 빌려서 어떻게 읽겠니? 돌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 개같지. 어렵게도 살았다, 그죠? 아무튼 향찰이라는 건 한자의 음과 뜻을 모두 빌려서 기록을 했다. 근데 그 말은 한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신라 시대에도 나 같은 백성들이 글자를 알겠니? 아니에요. 몰라. 그럼 향찰이라는 거는 어떤 계층? 지배 계층일까? 피지배 계층일까? 글을 아는 지배 계층. 그 당시 지배 계층이라면 승려나 화랑들 사이에서 주로 이제 인기가 있던 노래야. 승려는 말 그대로 뭐 스님 말하지. 화랑은 뭔데? 딱 이미지 떠올리면 쌤이랑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키 크고 끄덕끄덕하면 안 되지. 똑똑하고 그 다음에 왁구 좋고 뭐 공부도 잘하고 활도 잘 쏘고 싸움도 잘하고. 그 드라마도 있었잖아. 그 BTS B 뭐 화랑으로 나오던 거 있던데 그런 종족들. 종족들. 그럼 승려가 쓰면은 주로 어떠한 색채가 가미되겠니? 불교적인 색채가 가미될 거야. 우리 뭐 다시 만나자 뭐 윤회사상 그런 거 있잖아. 화랑이 쓰면은 뭐겠니? 우리 센파이 화랑 멋있어 막 이런 거 추모하는 것 같은 거. 선배 화랑. 그럼 네 번째
이 향가에는 종류가 있는데 4줄짜리 향가도 있고 8줄짜리 향가도 있고 10줄짜리 향가도 있어. 이런 거를 굳이 이제 10줄짜리 이래 붙이지 않고 4구체, 8구체, 19채 향가라 그래. 19채. 줄수를 말해요. 서준씨? 줄수를 말해. 그럼 이제 학자들이 다 이 향가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4줄에서 10줄로 나아갈수록 학자들이 보기에 수준이 떨어지겠니? 수준이 조금 더 가다듬어지고 정제되겠니?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 말이야. 즉 4구체에서 19채로 갈수록 수준이 높아진다. 뭔가 형식적인 맛이라던가 멋 같은 게 조금 더 가다듬어진다 이 말이야. 그 다음 5번째. 여기까지만 할게. 5번째. 그럼 이제 제막매간을 보셔라. 몇 줄짜리겠니? 우리가 볼 제막매간은 19채야. 이제 교과서상에 나오는 게 뭐 1학년이든 2학년까지든 제막매간은 거의 무조건 나오고 간간히 모죽지랑가라는 8줄짜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뭐 찬기파랑가라는 것도 나오긴 해. 근데 일단 우리가 볼 거는 19채거든. 이 10줄짜리 쪼개보자. 일단 4줄 하나. 그 다음에도 몇 줄? 그 다음에도 4줄 하나. 그 다음에 2줄. 요렇게. 19채 한간 일단 기본적으로 몇 단이다? 3단 구성이지. 3단 구성. 3단 구성인데 요 각각의 단을 뭐 기승전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단을 뭐 기, 서, 결의 3단 구성이라 그래. 기서결. 포메이션이 사사이에요. 사사이.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이 마지막 2줄을 흔히들 뭐라고도 하냐면 납구라 그래. 납구. 근데 약속을 해야 돼. 이제 그래도 배운 놈들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 납구인데 이 납구 첫머리는 너네 제막매가 읽어봐. 납구라고 하면 2번째 주 첫 번째 뭐라 돼 있니? 그랬지. 납구 첫머리는 뭐라 하자? 감탄사로 하자. 감탄사로. 요 2줄을 납구라고 하는데 마지막 줄을. 근데 이 납구의 첫머리는 무조건 뭐다? 감탄사로 시작하자라는 약속을 정했어.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신라시대에 인기 있었던 향가, 갈래 특징 정도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신라 다음 뭔데? 신라 다음에 통일신라 다음에 고려. 그때는 스킵하자. 고려 시대에 그럼 인기 있던 노래들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고려가요라 그래. 고려가요. 우리 교재에서는 어떤 작품이 있냐면 이 고려가요에 가스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경매곡 요거 2개 실어놨었어. 가실이랑 서경매곡. 가실이 있고 뭐 버리고 가실이 73페이지에 있는 거 있잖아. 버리고 가실이 있고 갑자기 또 뭐라니? 위승설가 대평성대 말하는 거야. 자, 일단 고려가요입니다. 고려시대 인기 있던 노래. 그럼 첫 번째 당연히 고려시대는 안 쓸게요. 대놓고 그냥 고려가요잖아. 근데 이 고려가요는 지배계층이 불렀을까? 피지배계층이 불렀을까? 저 같은 사람들. 피지배계층이 부르던 노래이시다. 그러니까 가시리 제목 옆에 봐. 누가 썼다라고 돼 있니? 작자 이상윤이.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다음 두 번째. 이제 향가 말고 고려가요 때부터 해가지고 너네 음보라는 거 들어봤니? 음보. 끊어있는 마디라고 하거든. 고려가요부터 끊어있는 마디가 존재해. 고려가요는 몇 음보다? 3마디씩 끊어요. 3마디씩.
3음보고 글자 수도 조금은 정해져 있어. 몇 글자로? 3, 3, 2조. 이 조가 글자 수 말하는 거야.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글자 수가 맞춰져 있어요. 물론 약간의 변형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 얘들아, 73페이지에 첫 번째 줄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는 언제 끊어야겠니? 3음보로. 자질이 있고. 그럼 나는은? 나는 그럼 4음보야? 그냥 자질이 있고. 나는 같은 거는 뭐라는 뒤에 하겠지만 여음이라 해가지고 그냥 남는 음이에요. 우리 요즘 뭐 발라드로 치면 뭐 우우 하는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만 그런 거.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음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보에 포함이 돼야 안 돼. 그럼 어떻게 끊을래? 말한 대로 가시리 가시리 있고 이렇게 끊어야 돼.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씩으로. 그 다음에 야 가시리 보니까 나름 연이 나눠져 있니? 그렇지 않니? 나눠져 있어. 총 몇 연이야? 4연으로 돼 있지. 흔히들 뭐 기승전결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연이 나눠져 있습니다를 뭐라고 하느냐? 분연체라 그래. 분연체. 연이 뭐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연 또는 간혹 분절이라고도 합니다. 연이 구분되어 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거. 네 번째. 위승술과 대평성 대기 이런 게 계속 나오지. 이런 걸 무슨 구라 그래? 오, 후렴구라 그래. 후렴구. 뒤에 부른다 이거. 후렴구. 후렴구 중요. 후렴구 중요. 자 그럼 후렴구 특징도 정리하자. 후렴구 특징도. 후렴구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힌트를 드리면 가시리의 주제가 뭐냐면 역시 나 같은 평민이 인과의 어떤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후렴구에 뭐 나와 있니? 위성술과 태평성대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 선우 맞지? 이 만약에 헤어졌어 남친구랑 근데 옆에서 민경증이 태평성대 그질하고 있으면은 좀 얄밉지? 기분이 나빠요. 이 새끼 놀리나 나를. 일단 후렴구는 첫 번째 작품 전반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작품의 정서나 작품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 없다? 무관하다. 무관하다. 두 번째 보니까 한 번 나와 아니면 계속 나와. 계속 나오는데 마음대로 나와. 일정한 부분에 나와. 각 연의 마지막에 항상 나오잖아. 그럼 항상 나오는 위치는 정해져 있어. 그렇기에 형식적인 안정감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일정한 곳에 나오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막 중간에 나왔다가 끝에 나왔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후렴구 나왔다라는 말은 그 연이 시작한다, 끝났다. 끝났다라는 말이지. 연을 구분합니다. 연과 연을 구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에 있어서 두 번 정도 이상 나온다면 반복이라 하잖아. 그치? 즉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라던가 어떤 운율감 같은 것들을 가미하겠네. 그 다음 다섯 번째 뭐 해봤노? 다섯 번째. 자, 이 후렴구가 이제 나 같은 피지배 계층이 노래를 부를 때부터 있었을까? 아니면은 나중에 뭔가 첨가된 걸까? 나중에. 즉 학자들이 보기에 이 후렴구가 처음에 부를 때부터 있던 게 아니라 어디에? 궁중음악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것 같다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궁중음악이. 궁중음악이 뭐야? 궁궐에서 뭐 제사나 연회 때 부르는 거란 말이지. 그럼 궁궐장이 누군데? 임금이잖아.
그러니까 임금님 태평성대 그런 바라는 마음이 또 반영된 걸 수도 있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째 크게 마지막 고려가요 5번째. 그럼 고려가요가 지금 노래라고 했잖아. 나 같은 글자 모르는 피지배 계층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냥 우리 마을에서 부르다가 또 민경집 마을에서 부르다가 하영이 마을에서 부르다가 계속 돌고 돈다 이거야. 그럼 고려가요는 어떻게 기록이 되겠니? 언제? 나중에긴 나중에야.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 창제라면 뭐 너네 2학기 때 배우게 될 그거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고려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요거야. 이것만 외워줘. 3분 후 하는 거. 모르겠으면 이것만 외워도 어느 정도는 가요. 삼음보, 분연체, 부연구. 그 다음 고려가 쫄딱 망했네? 그래서 아까 정몽주 죽었네? 그치? 뭐 역사 시간도 아니고 뭐야 이씨. 그 다음 조선 가야 될 거 아니야? 야, 몇 페이지 되냐면 78페이지야. 이게 뭡니까? 시조 해가지고 8개가 들어가 있지. 물론 요거 전부 다 들어가 있지 않아. 교과서마다 많으면 한 3개 정도씩 들어가 있어. 3개 정도씩. 근데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돼 일단 고전 시기가 갈래가 바로 이 시조야. 시조. 다시 돌아와 필기로. 시조야. 시조. 자, 시조. 락키. 시조 언제 인기 있던 노래일까? 언제 시작됐을까? 시조. 조선. 그렇지, 조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조의 시작은 고려 말부터 시작되긴 해. 고려 말부터. 고려 말부터 오늘날까지도 어떤 미친놈들이 뭐 현대 시조 이런 거 쓰기도 해요. 근데 가장 인기 있었고 많이 창작이 됐을 때는 언제겠니? 조선시대에 많이 쓰여졌어요. 양반 사대고 할 거 없이 기생들이든 아니면 평민이든. 은서! 지금 내가 몇 명 이름밖에 지금 머리에 안 남아가지고. 자, 시조! 역시 끊어있는 마디가 있어요. 몇 음보일까? 3? 4? 3 아니면 4야? 5음보 있다는 거 없어요. 3 아니면 4야? 4음보도 4음보. 네 마디로 끊어요. 네 마디로. 4음보로 끊어 주시라. 자, 그럼 세 번째. 시조의 기본 구성이야. 시조 기본 구성이라고 한다면 너네 들어봤을 법해. 3장 6구 45자 내외. 요게 일단 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3장 6구 45자 내외. 그럼 3장이라는 게 위에 써볼게. 어떤 형식이냐면 즉 일단 3줄짜리란 말이야. 3줄. 3줄짜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보면 초장, 중장, 종장이라 할 수 있겠지. 초장, 중장, 종장 하여 3장이야. 그럼 일단은 3단 구성이라 되겠지. 시조도 3단 구성을 취한다. 근데 우리 몇 음보를 했어? 4마디로 끊어야 되잖아. 4마디로. 귀찮지만 우리 처음이니까 4마디로 1, 2, 3 그래 끊어야거라 이 말이 일단 기본 구성이 귀찮더라도. 그럼 3장이라는 건 이해되지? 초, 중, 종장, 3장. 6구라는 게 뭐겠니? 요 두 개를 1구로 봐요. 하나의 구로. 두 개의 음보를. 그러면 각 장은 몇 구? 2구 되겠지. 그게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그러니까 6구라 이 말이야. 3장 6구 45자 내외.
중요한 약속이 또 있어요. 약속이. 뭐? 종장의 첫 음보는 몇 글자로 하자? 3음절로 하자. 요것도 약속이 3음절로 하자. 그래서 내 78페이지는 시주에 보면은 종장에 있는 거는 처음에 다 3글자로 끝내줄 수 있어. 혹시 뭐 있겠니? 쓰면서 어론님, 녹수도, 천리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조의 종류. 종류. 기본 구성이야 3장 6구 45자 내외긴 한데, 자, 요런 기본 구성 형식을 띠는 시조를 뭐라고 하냐면 평시조라고 해요. 평시조. 그 다음에 평시조가 뭐 1수, 2수, 3수, 몇 수, 몇 수 여러 개 있는 거 뭐라 그런다? 연시조라고 해요. 연시조. 뭐 예를 들어 도산 12곡 하면은 몇 수까지 있겠니? 12수까지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사설시조. 오 마이 갓. 사설시조. 사설시조. 자, 이 사설시조가 좀 특이한데, 이 사설시조는 언제 등장했냐면 조선 전기 때부터 나온 게 아니야. 흔히들 우리는 조선 후기쯤부터 또는 중후기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설시조는 누가 썼는지 몰라. 작자비상이야. 그럼 누가 썼다? 후기부터 해가지고 기시백의 층이 또는 뭐 기녀들이 또는 뭐 나 같은 백성들이. 그러면 얘들아, 나 같은 사람들이 옛날에 글자 좀 알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시조로 적었어. 근데 그 옛날에 양반사되고 똑똑하신 분들보다 뭔가 형식적으로 딱 틀을 맞추기 쉽겠니 어렵겠니? 나는 배움이 적잖아. 그렇게 뭔가 딱 일정한 형식을 맞추기 어려워. 그렇게 플러스 중요한 특징. 사설시조는 초중종장 중에 중장이 길어진다. 또는 뭐 장형화된다라고도 하는데 길어진다 이 말이야. 중장이 좀 길어져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내신 배우는데 뭐 1-1단원에 제망매가 나오고 한가 나오고 뭐 1-2단원에 시조가 나왔을 때 쌤들이 갈래를 묶는 걸 좋아하는데 뭐냐면, 여기 와봐. 향가도 보시면 요거 체크해줘. 몇 단 구성이야? 10줄짜리는 3단 구성이지. 시조도 몇 단 구성이야? 보시면 3단 구성이야.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해. 낙구 첫머리 감탄사. 즉 어쨌든 마지막에 뭔가 지켜야 할 약속을 걸었지. 향가에서도. 시조에서도 지켜야 할 약속을 걸었어. 어디 있니? 종장의 첫 음보는 몇 음절? 3음절. 즉 요런 요소 있잖아. 3단 구성이나 말미에 뭔가 제약을 두는 거. 즉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시조의 3단 구성 같은 것들이 향가에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본다 이 말이야. 요 두 가지 요소 정도는. 향가에서는 3단이 기서별이었고, 시조에서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영향 끼친 거고, 향가에서 낙구 첫머리 감탄사 하는 게 시조에서는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하자. 요렇게 영향 끼친 거란 말이야. 오케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시조가 너네들 보시면 짧잖아, 그지? 그럼 짧은 것만 썼을까? 아니야, 긴 것도 썼어. 너네 몇 페이지 치냐면, 오 마이 갓, 75페이지. 상춘도. 그 다음에 77페이지. 재밌는 거야. 속미인공. 너네 정철 들어봤지 않니? 응? 정철이라는 사람이 술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뭐 내가 봤을 때 술 먹고 쓴 것 같은데
이런 긴 작품도 썼어요. 나름 시조처럼 짧은 것만이 아니라. 상춘곡이나 송민곡 같은 갈래를 뭐란다? 가사라 그래. 가사문화. 교재에 실린 건 중요한 상춘곡이랑 송민곡 요 두 개 정도 있어. 자, 일단 가사문학도 요거는 조선시대에 많이 창작된 거 맞아. 전기부터 해가지고 양반 사대부에 의해서. 근데 저희도 정리하면 첫 번째 가사도 끊어있는 마디가 있어. 가사 역시 몇 등분하면 사음보로 끊어요. 사음보. 우리는 흔히 이걸 사음보 연속체라고 해. 쭉 이어진다 이 말이야. 사음보 연속체. 자, 그 다음에 가사문학은 얘들아 길이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딱히 길이 제한이 없어. 만약에 정철이 살아있으면 지금까지 쓰고 있어도 돼. 길이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내신에서는 선택지 좀 바꾼다고 이 길이 제한 없다 요거를 뭐라고도 하냐면 이렇게도 말하긴 해. 운문과 운문이라는 그 짧은 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산문은 스토리가 있는 갈등 구조가 있는 소설을 말하는 거지. 운문과 산문의 중간적인 형태이다. 시처럼 짧은 것도 아니고 소설처럼 막 긴 것도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볼까? 세 번째 여기까지만 할게. 요 가사문학의 주제라고 보자. 주제. 이건 뭐 시조와도 좀 연결될 수 있는데 주제를 보면 조선 전기 가사, 후기 가사 요랑 나눠볼게. 전기와 후기로. 물론 어떤 시기 딱 몇 년도부터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조선 전기에는 주로 누가 썼겠니? 가사문학 같은 거. 글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먹물 좀 먹은 양반 사대부들이 쓴다고. 얘네들이 주된 창작 계층이야. 양반 사대부들이. 그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 양반 사대부들이 열심히 몇 년 동안 화극 자르는 이유가 뭐다? 누구 옆에 있으려고? 얘네들은 주로 어떠한 주제를 썼냐면 임금님 좋아요. 우리들 연군 지정이라 하죠. 즉 이때의 군이 임금 말하는 거야. 임금에 대한 연모하는 마음. 임금님 좋아요. 임금님과 함께 이제 나라 걱정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뭐 우국 지정이라 하겠지.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임금 곁에 계속 있을 수가 있다. 없다. 그럼 이제 눈을 어디로 돌려? 자연으로 돌려. 자연 좋아요. 뭐 자연 친화. 이런 거 해봐요. 그러면 조선 전기에는 주로 주제의 성격을 보니까 야 너네 연군 지정 이런 거 잡을 수가 있어 없어? 볼 수가 있니? 그냥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 그렇기에 주제가 다소 어떻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돼. 볼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좀 이행을 하면서 뭐 너네 알고 있는 어떤 전쟁이 나타나? 임진왜란, 뭐 정유재란 같은 거 있지. 그리고 흔히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뭐 신분제, 혼란 그런 것들. 그러면서 양반 사대부들도 쓰겠지만 누구도 쓸 수 있어. 뭐 나 같은 뭐 평민들이나 아니면 여성들도 가사문학에 참여를 해요. 어떻게 더 말할 수 있겠니? 창작 계층이 확대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이 임금님 좋아요 본 적도 없는데 그러겠니? 자연 좋아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뭔 자연이 좋아? 이들은 주로 어떤 성격? 사실 현실적이며 다소 어떤
입체적인 성격의 주제를 좀 창작하는 경향이 있더라. 뒤에 보면 전기어휘를 또 오늘 필기 많이 하네. 요 정도 알아놓으면 어느 정도 카바가 어느 정도가 아니야. 다 돼. 갈래상 특징 묻는 문제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두 작품 정도나 봅시다. 자, 72페이지 한번 펴놔볼래? 72페이지. 제망매가부터 한번 서준아 들어갈까? 말까? 자, 제망매가부터 한번 보시자. 자, 보니까 10줄짜리예요. 제망매가. 옆에 누가 썼다라고 돼 있어? 월맹사지. 월명사. 그럼 아까 민경지 향가 어떤 부류가 썼다? 승려 아니면 화랑이야? 네가 보기에 화랑 같냐 승려 같냐? 무슨 대사? 승려. 승려예요. 근데 제목에서 이미 끝났어. 은사 봐봐라. 제목에서 제망매가 할 때 제가 뭐냐면 제사 지내는 거야. 누가 뒤졌다라는 말이지? 말 그대로 뭐 죽었어. 엄마. 내가 누구냐면 누이야. 누이가 죽고 제사 지내는 노래예요. 근데 설마 내가 첫 시간에 말한 게 시문학이든 소설문학이든 우리는 보편적 공감을 원해야 되겠지. 누이 죽었는데 아싸 재산 다 내 거. 이런 거 쓰겠니? 아니야. 누이 죽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일 거야? 슬플 거야. 그럼 봐봐. 제목에서부터 누이의 죽음. 이 자체가 바로 뭐야? 마이너스 시츄에이션 아니겠니? 불만족. 만약에 누이가 안 돌아가셨으면 요런 노래가 나올까요? 나올 필요 없겠지. 자, 그럼 보자. 생사길은 뭐랄까? 예 있으면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못다 이르고 어찌 가십니까? 야,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자. 4줄 딱 끊어자. 4줄. 그럼 자 보니까 생사길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길이야. 누구든 죽잖아. 가는데 순서 없고. 자, 생사길은 여기 봐. 여기야. 여기 있어. 그럼 여기라는 곳은 저승이겠니? 월명사가 아직 살아있는 이승이겠니? 이승을 말해. 이승. 삶과 죽음의 길은 지금 당장 내 앞에도 있으니 머뭇거리고. 요거 보세요. 머뭇거리고. 자 봐봐. 내가 만약에 월명사야. 어제까지 잘 지내던 누이가 갑자기 죽고 오늘 제사 지내고 있어. 그럼 나도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 느끼겠니? 어머? 나도 내일 또는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감정? 불안 또는 두려움이야. 두려움. 나도 오늘 수업하고 집에 가다가 깨꼬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 여기 있으니 머뭇거리고. 그 다음 요 구절 중요해. 나는 간다. 여기까지. 나는 간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어찌 떠나가십니까? 이 말이야. 그럼 요때 나는 간다가 누구의 말이냐면 바로 누이의 말이야. 물론 상식적으로
누구 죽을 때 나 죽어 하면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럼 요때 나는 화자를 말할까 누이를 말하는 걸까? 누이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지. 이게 중요하죠. 나는 간다는 그런 이별 말도 못하고 어찌 가십니까? 그럼 자, 첫 줄부터 해가지고 네 번째 줄 우리 뭐라고? 기서결 중에 기 되겠지. 간단한 소주제는 뭐라고 할 수 있겠니? 일단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어찌 갑니까? 뭐 안타까움 또는 뭐 슬픔 뭐 이 정도 감정 어찌 가십니까? 자, 그 다음 다섯째 줄부터 보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이예절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뭐시기다 가는 곳 모르는 거죠. 모르 가는 곳 모르겠구나.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줄부터 이 여섯 번째 줄까지 한번 또 끊어주시고 여기서는 비유가 중요해. 비유가. 자, 보면 어느 가을 여기 체크해줄래? 이른 바람. 그냥 바람이 아니라 일찍 불어온 바람의 말. 그럼 내가 물어보자. 누이가 죽긴 죽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라는 말일까? 아니면은 어떤 불의의 사건 사고로 인해 일찍 죽었다는 말일까? 이른 바람 일찍 죽었다라는 것. 즉 누이의 뭐? 누이의 요절을 상징한다. 일찍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단순한 자연분이 아니신 거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예절에는 그저 여기저기야. 이거 중요하겠네. 떨어질 잎. 얘들아, 이파리가 붙어 있어야 그 이파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이파리가 떨어졌다라는 건 이파리 뭐 했다? 죽었다라는 말이잖아. 즉 이 떨어질 잎은 바로 뭐? 누이의 죽음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가지 한 나뭇가지에 났대. 누이랑 내가. 그 말은 누이와 내가 배다른 부모다 아니면 같은 부모 밑에 자랐다. 같은 부모 밑에서 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 이거지. 한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서 가는 것도 모르겠구나. 진짜 모른다라기보다는 어떤 안타까움 토로하는 거겠죠. 그럼 자 기서결에서 기서 되겠지. 그럼 자 이 가을부터 해가지고 모르는 거절까지는 지금 누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어떤 감정도 들까? 물론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약간 이런 감정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다 없다. 야, 무의미하구나. 허망하구나. 즉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허무함 또는 뭐 무상감 이런 거 있잖아. 야, 참 더덥다. 같은 뭐 부모 밑에서 자라나고 이렇게 갑자기 떠나가느냐. 뭐 인생 무상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자, 마지막 두 줄을 뭐라고도 했다? 낙구라고도 하게. 낙구 볼까? 낙구 뭐라 돼 있니? 아으 감탄사. 어디서? 미탄찰에서 만난다. 만날 나 뭐 하면서 기다린대요? 도 닦아 왓 기다리겠노라. 예스. 자, 일단은 아으 뭐야? 낙고 천머리는 뭐 할 거야? 감탄사 해놨지. 지킬 거야 약속을. 근데 요거 좀 추가해줘.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낙구 이것도 물어보면 좋겠네. 일단 낙구. 이 낙구의 기능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
전체 시상의 전환 또는 시상을 집약하는 기능이 있어요. 집약이란 딱 모은다 이 말이야. 주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서진, where is 서진? 가보면 민승, 민승아. 기서결에서 기서까지는 전체적인 감정이 어때? 긍정이 많아, 부정이 많아? 계속 슬프고 안타깝고 무상감 느껴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즉 낙구 기능으로 인해 전환된단 말이지. 그럼 계속 슬프다 말하겠니? 뭔가 달라지겠니? 달라질 거야. 자 보시면 어디서 만나지? 이 중요한 시어야. 미타찰에서 만날 나. 왜? 그럼 이게 옆에 나는 누구겠니? 그 화자. 나 죽었어? 아니지. 즉 월명사 말하는 거라. 월명사. 왜냐면 잘 해석을 해볼게. 미타찰이 뭐냐면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극락세계를 말해. 그 만약에 우리의 월명사가 신부님이었다면 어디겠니? heaven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미타찰에서 내가 만나고자 하는 거야. 누구를? 먼저 돌아가신 누이를. 그럼 시험에서는 당연히 너네 과제도 나와 있을 거야. 어떻게 돼 있겠니? 요 앞에 있는 나에다가 뭐 A에 놓고 요 뒤에 있는 나에다가 뭐 B에 놓고 그냥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 단독으로 나와요. 그럼 자 미타찰이라는 시어를 굳이 쓴 이유는 월명사가 뭐 하는 사람이기에? 승려이기에 아무렴 즉 불교적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가미된 것이다. 승려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타찰은 이승을 말할까 그럼 저승을 말할까? 그렇지. 일단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이자 동시에 뭐? 저승이에요. 저승. 근데 얘 지금 뭐라 말하고 있어? 미타찰에서 누구랑 만나자고? 누이랑 만나자고 하잖아. 그럼 뭐? 누이와 재회의 공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잖아. 재회하게 된 공간, 다시 만나게 된 공간. 미타찰에서 만날라? 나 뭐 할 거야? 도 닦으면서 뭐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엉엉엉 슬퍼야 아니면 뭔가 극복해보는 움직임이 있는 거야?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기서결에서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누이가 죽은 불만족에서 어떤 극복 의지를 보입니다. 근데 극복하긴 할 건데 그냥 지 혼자 한다는 말이야? 아니면 종교에 좀 기대서 한다는 말이야? 종교에 기대서 한다. 기도하면서. 이런 거 뭐라 그래? 멋진 말로 슬픔의 종교적인 승화라고도 합니다. 승화. 한 단계 뛰어넘는 거. 또는 뭐 더러운 또는 뭐 슬픈 감정을 정화시키는 거.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짧은 거. 가실이 한번 봅시다. 가실. 자, 가실이 고려가요. 73페이지에 진도를 나가야 민경지 너네 과제 여기 있잖아. 그지? 그렇죠. 선우짱 조금만 힘내라고. 가실이 지은이를 알아 몰라? 작자미상이야. 알 수가 없어. 자, 1년부터 한번 볼게. 총 4개의 연으로 연 부분 분연이라고 했지. 자, 가실이 그 다음 뭐라 돼 있니? 나는 버리고 가실이 있고 그 다음 뭐시기다? 위승슬가 무슨? 대평성대 여기 나와있지. 자 그럼 보자. 가실이 언제 끊는다고?
가실이 있고 요렇게 삼음보 되십니다. 그럼 저 뒤에 있는 나는 요런 것들 이런 놈들을 뭐라 그래? 여음 또는 이게 길다면 여음구라 그래. 이 여가 뭐냐면 여분의 뭐식이 있습니까? 할 때 그 남을 여자에 남는다 이 말이야. 그럼 이런 여음은 뭐 하려고 넣는다? 그죠? 흥을 돋우기 위해서 남는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게 너네가 물론 교과서에 현대어 풀이가 실려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가실이 있고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자. 평서문으로 끝날까? 의문문으로 끝날까? 대충 느낌상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의문문이니까 뒤에 물어보는 거 아니겠니? 어떻게 해석이 된다? 가시렵니까? 요렇게 의문형으로 끝나요. 의문형으로 이거 기억해. 의문형으로 갈 거야? 이 말이야. 갈 거야? 그 다음에는 버리고 갈 거야? 그러면 누구를 버리고 겠니? 내가 임을 버리고 올까? 임이 나를 버리고 올까? 그렇죠. 이마 너 진짜로 나를 버리고 갈 거야 이 말이야. 그럼 일단은 나오지. 버리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가 되겠니? 만족이다 불만족이다? 그래. 버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 마이너스 즉 이게 불만족 되시는 거라고. 버리고 안 갔으면 옆에 있으면 그냥 꽁냥꽁냥 하면 되지. 응? 근데 봐. 갈 거야? 갈 거야. 나 버리고 갈 거야? 계속 뭐 하고 있니? 물음을 반복하고 있잖아. 그럼 야 내가 만약 민경이한테 민경아 진짜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내 속마음 뭐겠어? 임마 이거 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깔려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뭐 1년에 간단히 소주제는 떠난다는 임에 대한 원망 되시겠지. 원망을 하는데 뭐 하면서 이런 의문의 물음을 반복하면서 사실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니? 이어는 쉬워. 날로는 자 아까 우리 애매한 디귿 티읕은 구개음화라고 했지. 치읕 치읕으로 바꿔봐. 어띠 이거 어떻게 가겠니? 어찌 나보고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그냥 이어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자. 이어는 뭐다? 이 원망의 고소라고 할 수 있어. 1년부터 이어진 물음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 말이야. 원망이 계속 높아져요. 자 3년부터 한번 자 보시면 잡사와 두어리 만하다. 잡사와 두어리 선하면 아니올세라. 올세라. 자 3년 보니까 잡사와 두어리 말하는 이거 어떻게 가겠니? 잡사와 두어리. 잡사와 뭐랄까? 잡사와 요 맥락에서 보니까 일단 1년에서는 계속 이미 간대. 자 3년 시작이 뭐야? 잡사와 두어리 말하는 붙잡아 두고 싶지만 즉 붙잡아 두고 싶지만 누구를? 나를 임을 뭐겠니? 임을 내가 붙잡고 싶은데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해. 자 이거 선하면 이게 뭘까? 자 선하면 이거 좀 어려워. 선하면 뭘까? 선하면 착하면 또 은서 뭘까? 선하면 아무거나 던져. 어차피 뭐 모르니까 배우는 건데
민경 선하면 악하면 그런 게 아니라 선하면 민승 뭘까? 학교 붙었다면 축하할 일이긴 한데 어디? 몰라. 아까 들었는데 까먹었어. 안경고? 하영아 뭔데? 선하면. 아 광명이래. 선하면. 그렇게 하면 서운해하면 전혀 모르겠지. 서운하면 아니 올세라. 야들 이것도 외워라. 이거 뽑아가지고 이것도 너네 고전에 있다가 리을세라 같은 게 종종 나올 수 있어. 리을세라가 뭐냐면 뭐뭐뭐 할까 뭐하다 두렵다라는 말이야. 뭐뭐 할까 두렵다. 그럼 자 이제 이어서 해석을 해볼까? 서운하면 올까 두렵다 아니 올까봐 두렵다. 아니 올시라잖아. 서운하면 안 올까봐 두렵다 이 말이야. 그럼 누가 서운하면? 내가 서운하면이야 이미 서운하면이야. 그렇지. 이 서운하면은 뭐다? 혹시나 이미 서운하면 나한테 다시 안 돌아올까봐 두렵다 이거라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이름 뭐였지 알고 있는데 산이야 나 산이랑 만나. 그래 아무튼 근데 이미 계속 간대. 예를 들어 첫 번째 선택지 나 계속 붙잡아요. 바지가랑이 하지마 이렇게. 그럼 얘는 나한테 어떤 마음 들겠니? 아 새끼 존나 질척거리네. 마음이 나갈 수가 있잖아. 있던 마음도 사라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마음 상한 산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겠니? 안 돌아오겠니? 안 돌아와. 그러니까 난 혹시나 그럴까봐 붙잡을 수 있다는 거야. 못 붙잡겠다는 거야. 못 붙잡겠다. 즉 3년은 결국 뭐다? 이별을 수용하고 일단 체념하고 있는 거라고. 조심해야 돼. 못 붙잡겠다. 붙잡고 싶은데 혹시나 산이가 나한테 질려가지고 다시 안 돌아올까봐 겁이 나는 거지. 두려운 거지. 아니야 우리 만나지 말자. 자 마지막 오늘 마지막 사연. 철호님 번역론. 번역론이 마지막 중요 가시는 듯 말하더니 도쇼 오쇼샤 나나 마지막 위승슬가. 잠깐 보니까 철호님 철혼 서로. 예스 서러운이야 서러운. 근데 이 서러운님 할 때 님을 나로도 볼 수 있고 떠난다는 임으로도 볼 수 있기도 해. 임으로도 나로 보든 임으로 보든 어쨌든 서러운이란 감정은 다 통해. 서러운님 뭐 한대요? 나오잖아 여기. 보내준다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별 일단 수용한 거야. 속마음은 뭐겠어 근데 하기 싫겠지만. 야 이거 마지막이 클라이막스네. 가시는 듯 도쇼쇼쇼. 다시 오세요. 그치 느낌이 뭐야? 가시는 듯 가자마자 도쇼쇼쇼 돌아오세요 이 말인 거야. 가시는 뭐 즉시 돌아오는데 딴 여자한테 가라는 거야? 나에게 오라는 거야? 나에게 컴백 돌아와. 그럼 문제에서는 요 가시리의 사연에 있는 마지막 요 행을 가지고 뭐라고 출제를 한다? 화자의 정서 또는 소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라고도 한다 이거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소망의 어떤 직접적인 표출. 그래서 여타의 다른 시랑 좀 비교를 해요. 소망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 아니면 가시리처럼 뭐 나오는 거 해가지고 뭐 가와 달리 나는 아니면 가와 나 모두 뭐 이런 식으로. 알겠니? 일단 이별은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왜? 산이
네가 나에게 질리면 안 되니까. 그치? 자, 과제는 일단 내가 아까 부른 친구들은 마무리 해와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어디냐면 88페이지까지야. 과세 고전시가 뭐야? 얼마 없지? 네. 아쉬워? 88페이지까지. 문법으로 많은 거. 저번에 진짜 문법이 있어요. 괜찮아. 다음 시간에 만들 거야. 자, 쉬는 시간. 맞아.